상당수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1일 오늘 반도체 업체 온세미, 또 외장 하드로 유명한 웨스턴 디지털, 또 내일 8월 1일 또 제약 레이저 회사죠. 머크, 화이자, 또 경기 동양의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실적 발표 예정돼 있어요. 또 커피체인 누구든지 알고 있는 스타벅스 실적도 공개됩니다. 또 무엇보다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AMD 분기 실적이 또 미국 시간 내일 또 발표가 됩니다. 또 그 다음날 2일에는 케첩으로 유명한 그래프트 하인즈, 또 버거킹의 모회사 염브랜즈, 또 버핏의 버크셔가 투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독립 석유업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 페이팔,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AP, 모바일 반도체 업계의 이 퀄컴, 또 창고형 회원제 할인 매장 우리나라에도 있죠. 코스트코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가장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한 실적 발표는 3일에 애플과 아마존 분기 실적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3일 장 마감 뒤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과거를 보면 애플은 대개 실적 발표 이튿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평균 1.3% 그동안 상승을 했었습니다. 순이익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경우는 89%,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던 경우는 78%였습니다.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애플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약 80%가 매수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도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애플의 현재 주가가 195.83달러, 사상 최고가로 올라서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내 가장 매파적, 비둘기파 매파적인 인사로 알려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카시카리 총재는 어제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끝낼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보는 연준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시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결권을 가진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카시카리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데이터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여름에 40년 만에 최고치였죠. 9.1%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3%로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 높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항상 오를 것이다 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또 쪽이 있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최근 다우지수 상승 랠리가 증시 급락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우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지난 1987년에도 상승 랠리가 종료된 뒤에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난 1987년 1월에 다우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오르는 과정에서 증시가 약 28% 급등을 했지만 블랙 먼데이로 알려진 10월 19일에 다우지수가 하루 사이 22% 폭락을 하면서 그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근래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다우지수 연중으로 겨우 7%만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시장 강세론자보다 약세론자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기업에게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경우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지난 1990년, 또 2001년, 2007년에도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지만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침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미국 증시가 투자자들의 FOMO, 포모 현상,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 이 포모 현상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증시 투자 심리가 앞으로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장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경고를 또 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에서 S&P 500 지수에 대한 콜 옵션 계약이 10일 평균값 기준으로 풋 옵션 계약보다 800만 건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격차. 2021년 12월이면 언제냐? 모든 지수들이 최고까지 올라갔을 때죠. 그 다음에 22년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풋 옵션보다 콜 옵션이 800만 건 이상 많아요. 콜 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풋 옵션은 반대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콜 옵션 계약이 늘었다는 것은 지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강세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에 따른 결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S&P 500 지수 올해 특히 인공지능 AI 호황 등에 힘입어서 현재 20% 상승했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6월 이후에만 지금 10%가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세장을 위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또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역시 연착륙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골디락스, 몇 번 말씀드렸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 골디락스 기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 2000년과 2008년 닷컴 버블과 미국 금융위기죠. 미국 주가 폭락을 맞춘 월가 전문가는 현재 증시가 붕괴 직전인 21년 11월과 비슷한 세 가지 요인에 직면했다라고 또 경고합니다. 경제학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후스만은 보고서를 통해서 주가 25% 급락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 21년 11월 가장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죠. 21년 11월. 비슷한 요인으로 높은 밸류에이션과 좋지 않은 투자 심리, 지나치게 확장된 기술적 지표 등을 꼽았어요. 후스만은 이 세 가지 조합을 마지막으로 관찰한 것이 S&P 500이 가치의 4분의 1을 잃기 직전인 21년 11월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후스만은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이 S&P 500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인공지능 AI 개발과 관련된 소수의 빅테크 대형 기술주들만 쏠렸다라는 게 이 사람의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예상은 반반입니다. 오른다 내린다. 결론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짧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처럼 노후 대비용으로 평생 보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을 받는 대로 계속 수량을 늘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작년 하락장의 경험처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됩니다.